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받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려원입니다.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잔금 납부 기일 전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10%의 보증금을 전부 몰수받고 해당 물건은 재매각으로 진행합니다.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낙찰은 기분 좋게 받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잘못 혹은 사연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금을 돌려받아 내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하지만 매각이 불허가 될 만한 이유를 법원에 제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납은 보증금 몰수이고 불허가는 보증금 반환입니다. 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받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법원이 매각을 허가해도 될지 안 될지 살펴보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낙찰받고 일주일 뒤인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을 허가하는 매각 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문제를 발견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이 불에 타는 등의 훼손이 있으면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25일에 행꿈사TV에 업로드한 낙찰받은 아파트 참혹한 화재 현장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앞선 경매 기일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해당 영상에 불허가를 받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낙찰자분이 낙찰을 받고 내부를 확인하셨는데 아파트 내부 전체가 화재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 낙찰자분은 낙찰을 받고 6일 뒤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불허가 결정을 다행히 받아냈습니다. 또한 매각되는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에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전세권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허위로 설정한 권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임의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 또한 무효가 될 것이고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사법보좌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최선 순위로 설정된 권리, 배당 요구 종기, 임차인의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등기부상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법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해당 물건을 매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입찰자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만 매각된다고 비고로 안에 기재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대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사실과 다름으로 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각 불허가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 혹은 권리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 일주일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각 허가 결정이 이미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 자체를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매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잔금 납부 전까지 물건 혹은 권리상의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도 경매 신청을 취하해서 경매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불허가 혹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찾아가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를 취하해야 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결정된 이유라면 오히려 취하를 위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면 좀 더 유연하게 경매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세 가지 경우는 낙찰자가 불허가 사유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내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판단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경매 절차를 확인해서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매수인도 적극적으로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할 때 경매 절차에 잘못이 있는지 찾아내면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찰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때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입니다.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그 사람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입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입찰을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밖에 인감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기타 구비할 점이 있는지는 입찰 전에 관할 법원에 전화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이나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원 사무관 등은 입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해당 물건을 낙찰받고 한번 미납했던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다시 입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동아일보의 경매 따라잡기라는 칼럼을 기재해주고 계십니다. 입찰 보증금 매각 불허가 땐 돌려받아 라는 글을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행꿈사에서는 정 변호사님만 알려드릴 수 있는 경매 지식을 행꿈사TV 유튜브 멤버 가입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144만원을 투자해서 추후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드린다고 확신을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리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